안녕하십니까. 만화사를 사랑하는 만화가 진빼입니다. 동아시아 근대 만화사 신문 만화편입니다. 만화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옆에는 노래에 나오는 만화계 직자판기 다트캔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처음이죠. 저 여기가 어디냐면 그 국제신문사 2층에 있는 정보 문헌실인가요? 예, 거기인데요. 오늘 되게 또 에어컨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덥고 좀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첫 번째 직업이 신문 기자였어요. 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어서 저도 초년 기자 시절에는 이런 자료실을 많이 이용했었어요. 여기 보니까 1947년 신문부터 어제 신문까지 그 작은 그 신문의 뭐 작은 역사관 뭐 그런데요. 저도 여기 이런데 처음 와서 이렇게 또 방송을 하니까 좀 뜻깊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 신문 만화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신문에 들어가는 만화잖아요. 그 한중일이 이제 만화의 시작이 각각 다르듯이 근대 신문 만화도 각각 다르겠죠. 역시 이제 일본이 이제 근대 문물이 가장 앞섰으니까 미디어도 앞서서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아마 이해되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이 또 역시 빠른데요, 그죠? 자, 그 우리 항상 이제 그 만화 사이다에서 어떻게 보면 항상 일본이 먼저 오고 시작하니까 뭐 일본을 좀 우리가 잘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요. 그건 아니고 근대 만화 시작이 거의 일본이 앞서니까 그 부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우리도 웹툰이라는 게 2004년 초반에 나와서 우리도 웹툰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선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 이게 뭐 양보다 질이고 그다음에 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화 자체가 이제 뭐 어떤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요. 네. 근대 신문에서 신문 만화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제 신문이 처음에 발달이 되고 텍스트 뭐 사진은 많이 없었으니까 텍스트 이외에 아주 유용한 읽을거리가 됐고 그다음에 글보다는 이제 이미지 전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효자 콘텐츠였고요. 상업적으로도 아주 더할 나위 없는 이제 매체가 아니었나 싶고 또 민권 운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풍자 만화가 거의 이제 근대 만화가 신문 만화고 신문 만화가 풍자 만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가 됐습니다. 신문 만화가 그러니까 신문이 없었으면 또 만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신문 만화라고 하면 뭐 풍자 뭐 그런 비평 같은 게 딱 떠오르는데 그렇다면 일본, 중국, 그다음 한국 순으로 되는데 그렇다면 먼저 일본의 신문 만화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근대화의 산물로서 권력을 희화화하거나 민중을 계동하는 성격의 만화가 많이 실렸는데 일본의 경우는 1862년 우리가 배웠던 일본 최초의 만화 저편펀치가 이제 잡지식이잖아요. 그 2년 후에 1864년 일본 무역신문에 처음 게재가 됐는데 바로 이 만화입니다. 이거 완전 호러네요. 이게 사람의 목을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게 어떤 작자 미상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일본 근대 만화사 책에도 안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풍자 성격이 강한 어떠한 사건을 희화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신문 만화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더 해주십시오. 뭐 이후에는 1868년 강호신문, 중해신문 외편, 뭐 요코하마 신보 같은 것들이 이제 풍자 만화가 계속됐고요. 막부 타도의 정치 상황들을 풍자하는 만화가 많이 실렸어요. 역시 이제 민권 운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풍자만의 전성 시대를 이끄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지지신보, 그 지지신보로 넘어가면서 이른바 만화신문의 전성기가 도래하는군요. 이른바 이제 시사신보가 지지신보로 발음이 되는 거니까 이제 20세기에 진입을 하면서 1902년 지지신보에 이른바 일요투팔판으로 시사 만화라는 안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 시사 만화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근데 이제 그 말이 활성화되다가 일본은 오히려 지금 풍자 만화로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사 만화를 쓰니까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저게 바로 일요투팔판 시사 만화라는 코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1902년에 이제 시사 만화라는 말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개인적으로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쓰고 있는 시사 만화가 1902년에 첫 등장을 했습니다. 풍자 만화 계속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일제 강제동원 긴장권에서 했던 기타자와 라쿠텐도 역시 신문 만화가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리타 시게루, 호지미 토우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 상당히 신문 만화에 진출을 하면서 그게 이제 후학들을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문 만화가 잡지 만화와 함께 발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추가될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유럽의 만화를 그냥 모방을 하거나 또는 그대로 그대로 갖다가 실는 경우도 있었어요. 풍자 만화나 생활 만화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만화 같은 것들이 풍자 만화나 생활 만화가 한중일의 영향을 똑같이 끼쳤는데 신문에 그대로 전제된 것이 190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 이게 상당히 좀 뭐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일본은 20세기 이제 진입하면서 이제 신문의 성장과 함께 이제 신문 만화도 성장하게 됐는데요. 그럼 다음에 중국 편은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 중국은 잘 아시겠으나 이제 중화민국을 건립할 시기에 상당히 많은 언론이 발달됐는데 땅이 넓다 보니까 상당히 매체가 많죠. 그래서 근대 초기 시국도를 시작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만화가 신문에 연재가 됐는데 가장 발달됐던 지역이 이제 상하이의 아사경문, 만호일보, 뭐 광동 백화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실었는데 역시나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다양한 풍자 만화가 실리고 있는데 대부분 외세 반대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러면 당시 중국의 시기인 만큼 그 반봉건적인 그런 요소가 좀 많았겠네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바로 아사 경문인데요. 보시면 이제 뭐 일본도 써 있고 뭐 영국도 써 있고 이런 외세들이 중국을 침탈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아편 전쟁 이후에 그런 것들을 풍자하는 만평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 땅이 또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또 신문 종류도 많을 것 같은데 그 너무 단순해져 제 비교가. 자 그러면 이후에 계속 그 중국의 신문 역사 발전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양백파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1920, 30년대가 중국 100년 역사상 가장 풍자 만화의 전성시대예요. 그런데 그때도 뭐 신문 역시 잡지 만화와 함께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끊었고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항일 투쟁을 시작을 하면서 공산당과 그 중화민국이 항일 투쟁을 벌일 때는 이들 신문 만화도 역시 항일 투쟁을 주제로 많이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신문의 성장과 함께 이렇게 만화가 성장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제 조선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한국의 신문 만화는 어떻게 이제 발전됩니까? 1909년 대한민국의 이도영의 만평이 한국 최초의 만화라고 볼 때 우리는 신문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역시 한성순부 이후에 20세기 들어가면서 수많은 신문이 창간이 되고 이제 풍자 만화가 들어오고 동아일보, 조선일보까지 만화를 싣고 독자투고 만화까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 병탄 이후에 탄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자 만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한 10년 이상 못 가고 오히려 생활 만화로 대체되고 오히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 항일 투쟁을 하는 신문에 아주 적나라한 풍자 만화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독자 만화, 이 독자 만화는 좀 흥미가 있을 것 같은데 독자 만화 편은 뭐 나중에 또 따로 정리하도록 하고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옆에 계시는 이제 닥터 K님께서 예전에 듣는 소문에 이 독자 만화로 되게 또 이름을 한획을 껐다 뭐 이런 루머가 막 돌고 있던데요. 어떤 겁니까 그게? 그 뭐 루머고요. 제가 한획을 건 건 아니고 제가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우리나라에 발행되는 모든 신문 잡지의 독자 투고를 그때 되게 활성화돼 있었거든요. 물론 일본, 중국, 한국도 있었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10년간 우리나라의 모든 신문과 독자 투고를 하는데 보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나름 이제 우리끼리는 알고 있었어요. 얼굴은 몰랐는데 뭐 장호상 씨 이런 분들을 서로 이제 신문에서 보고 하면서 독자 투고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보내면 한 3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당시 돈으로 3만 원요. 네네. 알바로 괜찮은데요? 좀 엄청 괜찮은데요? 근데 뭐 돈은 별로였었고 재밌는 거는 제가
1985년 스포츠 서울이 창간됐을 때 이제 그 주제를 두고 이제 독자 만화가 있었어요. 제가 창간 호부터 냈어요. 그래서 한 3, 4년을 거기다 계속 투고를 했는데 나중에 그 편집자가 제 이름을 알 정도로. 근데 스포츠 서울은 좋았던 게 뭐냐면 3만 원 플러스 당시 유행했던 SS 패션 유망이라는 12만 원 청바지를 줬어요. 당시 12만 원. 엄청 오, 비쌌죠. 비싼데. 그래서 어쨌든 독자 투고했을 때 제일 짭짤했다. 아, 알겠습니다. 뭐 그럼 계속 우리 진도 나게 하죠. 자, 이후에 그러면 한국에 이제 이렇게 독자 만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당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또 신문이 계속 발전되잖아요. 만화가요. 일제의 탄압이 극렬해지고 매일신보라는 총독부 기관지만이 만화를 실게 되면서 거의 풍자가 거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주에서 발행됐던 1909년 창간된 신한민보의 김동생이 학생 시절에 치사만을 연재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신한민보 그림인데요. 역시 외국에 있다 보니까 적나라 하잖아요. 뭐 조선과 일본이 병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총도 겨누르면서 우리가 싸우자.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그 브라디보스톡인가 연해주의 최재형 선생께서도 대동공부를 창간하셨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만화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그 우리가 이제 항상 신문 만화 하면 이 얘기가 자꾸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황색 저널리즘,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이제 범죄나 뭐 희한한 사건이나 그다음에 성적 추문 등 뭐 우리가 좀 보기에는 좀 짜증나지만 또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과도한 성정적인 저널리즘을 말하는 게 이제 옐로우 저널리즘인데 이 옐로우 저널리즘에 들어간 이것이 바로 신문 만화가 낳은 괴물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미국에서 처음에 이게 탄생된 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만화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색 언론, 상업주의 폐해를 다룬 용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옐로우 키드라는 이제 만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셉 플리처상의 조셉 플리처가 1895년 뉴욕 월드지에 신문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옐로우 키드 우비소년이라는 노란 우비소년이라는 만화를 이제 뭐 일러스트 같은 식으로 실었어요. 근데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뉴욕 월드지가. 요걸 보고 뉴욕에 있는 다른 그 미국에 있는 신문들이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만화를 싫다 보니까 저널리즘 본인에 충실한 기사보다는 막 만화를 갖고 이제 뭐 이제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선정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옐로우 키드니까 옐로우 저널리즘, 황색 언론 이런 말이 생겨났는데 이제 만화 때문에 생각이 난 건데 미국의 풍자 만화라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냥 뭐 약간 생활 만화, 유머 만화였기 때문에 그런 말이 이제 생겨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아시아 신문 만화에서는 물론 뭐 계몽이나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알림 뭐 그런 게 주요했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서구 신문 만화에서는 이제 황색 저널리즘 있었다. 그래도 동아시아 만화에서 황색 저널리즘이 그래도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 동아시아에서도. 그런데 약간 틀립니다. 왜냐하면 뭐 일본은 그럴 수 있어요. 일본도 뭐 그거를 뭐 만화를 엄청 많이 활용을 했는데 중국하고 한국은 전쟁과 탄압과 이런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 만화를 이렇게 뭐 상업적으로 이용할 여유도 없었고 뭐 우리가 친일을 했다면 또 저쪽에서는 뭐 항의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미국과 유럽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요즘에 옐로우 저널리즘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나라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럼 황색 저널리즘은 이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왕년에 부산일보 하백이잖아요. 네, 예. 근데 국제신문에 와서 찍으시니까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쟁지 아닙니까? 적의 심장부에서 예, 정보를 틀고 있습니다. 예. 사람 일 모르니까요. 착하게 살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진페이의 또 정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옆에서 설명을 잘 들었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아시아 근대 신문 만화는 20세기 근대 신문 발전과 더불어 성장을 했다. 그리고 신문 만화는 당시에 그 표현의 도구로서 충실히 내용을 선도했다. 그리고 당시 또 서구에서는 황색 저널리즘의 오명을 안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뭐 대충. 예.
오늘도 어느 정도 또 정리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죠? 방송이 진행되면서 점점 재밌다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댓글 또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만화 사이다에 대해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해주신 닥터 K님 인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되고요. 항상 잊지 마실 건 알람, 좋아요, 또 구독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